네, 지금 들으신 대로 해경은 조명탄 340여 발을 발사하며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낚싯배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원인 또 생사를 가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김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긴급 체포된 급유선 선장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급유선 선장의 과실로 이게 이제 종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부 본인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시인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낚싯배 승객에 의해서 조금 확인된 진술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나기 전에 뒤에 있던 급유선에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충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굉장히 긴급하게 이걸 목격하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피하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먼저 낚싯배가 지나가고 있었고 지금 뒤에서 화면에 보면 방향은 조금 틀립니다만 먼저 지금 진입을 낚싯배가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맞습니다. 그 뒷부분에 왼쪽에 후미를 지금 급유선이 들이받은 거잖아요. 네, 왼쪽 선미 부분을 급유선이 따라와가지고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수로에 그 해역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낚싯배가 먼저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방에 있는 낚싯배를 보고 서로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서 낚싯배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진입하는 게 맞았는데 네. 지금 어떤 그 목격자 생존자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 뒤에 와서 왼쪽의 선미 부분을 급유선이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급유선의 선장이 조금 앞에 전방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면 바다가 굉장히 넓고 망망대해처럼 보이는데 굳이 그 두 배가 어떻게 그 좁은 데서 부딪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실제 아니라면서 이게 넓어 보이지만 밑에 이게 바위들도 많고 그래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해역이 수심이 한 16에서 18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가 뒤집어져 있는데도 침몰하지 않고 그냥 뻘에 걸려서 있는 그러네요. 모습들이 그러네요.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낮은 곳인데다가 이 수로 폭이 넓은 곳은 한 340m, 좁은 곳은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좁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이 구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배가 지나다닐 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밤에 굉장히 좀 속도를 많이 내면서 뒤에서 쫓아와서 거의 나란히 달리다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 일단 이제 바깥에서 육상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바다 같은 경우에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예. 조금만 더 이 원래 가던 항로를 변경하기만 하더라도 충돌 위험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해경은 오후에 이제 그 낚싯배도 혹시 과속을 하지 않았는지 또 당시에 좀 상황은 어땠는지 선내에서 이제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워낙 두 배가 충돌했지만 둘 규모가 워낙 달라서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경차와 대형 트럭이 충돌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에서 비교를 하자면 큰 대형 리무진 관광버스가 소형차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톤수를 보게 되면 급유선이 336톤이고 낚싯배가 7.7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어떤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느냐와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사고의 그 선박의 톤수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접촉 사고였지만 지금 보듯이 충격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낚싯배가 옆구리가 구멍이 뚫렸어요. 옆구리가 구멍이 뚫렸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식간에 전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날씨가 또 추워가지고 바로 낚시 선박의 갑판 위에 올라 있었던 게 아니라 선실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망자가 지금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목숨을 구한 분들도 계시고 목숨을 지금 아직까지 실종된 분도 계시고 사망한 분들도 계신데 일단 생존한 7명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스트로폴도 있었다고 하고 에어포켓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거의 살아남으신 분은 1000운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오전 6시에 이 배가 출항을 한 거잖아요. 예. 네.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시야가 거의 확보가 안 되는 아주 캄캄한 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온이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로 이제 선실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낚시객 3명이 배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데 충돌에 의한 그 어떤 충격으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거죠. 예.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고. 네,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고 튕겨져 나가서 그 급유선에서 이 그 배에서 잡아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내려줘서 그 3명은 일단 구출이 됐고요. 대부분이 이제 선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선실 안에 들어가 있던 한 명은 선실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틈새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 예. 그래서 구조가 됐고 이제 나머지 7명이 구조가 되는데 예. 나머지 3명이 남는데요. 네. 3명의 경우에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지면서 그 선실 안쪽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보통 물이 꽉 차는데 네. 예, 차지 않고 잠깐 빈 공간이 있었다는 그렇죠. 배가 그냥 뒤집어지면서 네. 일부 이제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해경에 신고를 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다음에 1시간 30분가량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해경에서 구조가 된 것이죠. 네. 일단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유일한 지금 목격자가 사실상 그 생존된 그러니까 선실 밖에 있던 3명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그분께 좀 아무래도 사고 트라우마를 좀 힘들어하고 있겠지만 조심히 그 상황을 여쭤봤거든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가는 방향으로 왼쪽 선미를 들이받더라고요. 네, 대각선 방향으로. 네. 저희 그 3명은 바로 그 충돌하고 몇 초 안 있어서 다 튕겨져 나갔었습니다. 수면에 떠오르고 주위에 있던 스티로폼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랑 부딪힌 배를 향해서 계속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크레인으로 그 망으로 된 그물 같은 걸로 해서 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분들도 굉장히 다행이었던 게 당시 그 해수 온도가 굉장히 낮았다면서요. 그래서 저분들도 사실상 급유선에서 바로 구해줬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체됐다면 어떤 변을 당했을지 모르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당시 해역의 기온을 보게 되면 9.6도였는데요. 수온의 온도는 그거보다 살짝 1도 정도 따뜻한 온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또 몸이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온도가 몸이 이렇게 수온에 맞춰져 가지고 낮아지는 그렇죠. 것을 바람이 고려하면 많이 불면 춥다고 실제 느끼죠. 체감 온도는 거의 0도에 영도요? 영도에 가깝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 해역에서 발견이 늦었다라거나 오래 머물렀었다라고 한다면 저체온 쪽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죠. 보이고요. 튕겨져 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이 선박에 있었던 스티로폼 물건들이 이렇게 같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것을 잡고 버틸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정말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이런 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 바깥에 나와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구조가 된 것으로 예. 보는 것 같습니다. 조타실 안에서 에어포켓에 의존해서 살 수 있었던 분들 그 내용을 전 해난 구조대장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어포켓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는 이제 비록 해수는 차갑지만 바람이 없으니까 체온을 많이 뺏기질 않죠. 따라서 에어포켓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떨어진 사람보다도 더 오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에어포켓에 있던 사람들이 3명이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 그래픽 볼까요?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끄트머리에 있어서 휴대폰 통화가 됐다는 것이고요. 3명 중 1명이 전화를 하셨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해경에 신고가 접수가 됐기 네. 때문에 뭐 우리가 출동이 조금 늦어졌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거기에 해경이 도착해서 순환 구조대가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저 정도 공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도 없었다 그러면 아마 생존이 어려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망자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데 엇갈린 형제의 운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형은 사망을 하고 동생은 목숨을 건지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또 뭐 자리가 없어서 못 갈 뻔했는데 뭐 한 자리 비었다고 해서 와라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명이 탑승하니까 절반 이상의 지금 2명의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의 지금 사상자가 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은 장례업체 대표를 지내면서 네. 남의 그 장례는 많이 치렀는데 이러다가 자칫 본인이 이제
배에 탔다가 본인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네.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낚시 업체에서 저런 어떤 배를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장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운용을 하는데 대부분 저런 어떤 그 소규모의 낚시 배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지금 한 배에 탄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일행들과 왔지만 또 서로서로 20명이 서로서로 다 모르는 굉장히 사람들이라면서요? 네, 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와가지고 또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실종돼가지고 나오지 않은 그 선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낚싯배를 지금 현재는 고용되어서 이렇게 선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내년에는 본인이 낚싯배를 구입을 해서 아. 낚시를 정말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군대의 어떤 그 동료 원사와 중사가 서로가 사실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원사가 중사 출신의 동료 이제 군인을 데리고 이제 같이 낚시를 예.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함께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 이 송모 씨 형제 얘기인 것 예. 같아요. 형은 43세, 동생은 42세, 한 살 터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마지막 출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마지막.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은 바다 낚시를 가기 어려우니까 내년 3월쯤 돼야 봄쯤 돼야 다시 낚시를 나갈 수 있으니 이번 마지막 낚시는 꼭 형제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우애가 좋았던 것이. 네, 그렇죠. 형하고 동생이 전부 다 바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보통 이제 우리 동호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SNS에 동호회 카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어렵사리 이제 예약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함께 바다 낚시를 갔는데 형의 경우에는 선실에 갇혀 있다가 사실은 숨을 거뒀고 예. 동생은 다행히 배 바깥에 있다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 낚싯배도 출항 기준을 모두 지켰고요. 특히 모든 그 배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난구조 대장에게 이런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배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 계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큰 배가 침몰할 때는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깔았기 때문에 빨리 배에서 이탈해서 멀리 수영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어떠한 구조 전력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 먼저 뛰어들면은 그만큼 체온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최대한 배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 다음에 물에 뛰어들어야 오래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 크기에 따라서 이 생존 요령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바다에 나갈 일이 있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저희가 브리핑으로 전해지는 대로 설명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느냐와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사고의 그 선박의 톤수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접촉 사고였지만 지금 보듯이 충격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예. 지금 낚싯배가 옆구리가 구멍이 뚫렸어요. 옆구리가 예. 구멍이 뚫렸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식간에 전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날씨가 또 추워가지고 바로 낚시 선박의 갑판 위에 올라 있었던 게 아니라 선실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 예. 사망자가 지금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목숨을 구한 분들도 계시고 목숨을 지금 아직까지 실종된 분도 계시고 사망한 분들도 계신데 일단 생존한 7명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스트로폴도 있었다고 하고 에어포켓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살아남으신 분은 1000운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기적이라고.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오전 6시에 이 배가 출항을 한 거잖아요. 예. 네.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시야가 거의 확보가 안 되는 아주 캄캄한 그렇죠. 밤이라고 볼 수 네. 있고 또 기온이 한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주로 이제 선실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낚시객 3명이 배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데 충돌에 의한 그 어떤 충격으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거죠. 예.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고. 네, 구명적 부분을 급유선이 따라와가지고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수로에 그 해역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낚싯배가 먼저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방에 있는 낚싯배를 보고 서로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춰서 낚싯배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진입하는 게 맞았는데 네. 지금 어떤 그 목격자 생존자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 뒤에 와서 왼쪽의 선미 부분을 급유선이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급유선의 선장이 조금 앞에 전방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금 현재 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면 바다가 굉장히 넓고 망망대해처럼 보이는데 굳이 그 두 배가 어떻게 그 좁은 데서 부딪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실제 아니라면서 이게 넓어 보이지만 밑에 이게 바위들도 많고 그래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해역이 수심이 한 16에서 18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가 뒤집어져 있는데도 침몰하지 않고 그냥 뻘에 걸려서 있는 그러네요. 모습들이 그러네요.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낮은 곳인데다가 이 수로폭이 넓은 곳은 한 340m, 좁은 곳은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좁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이 구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배가 지나다닐 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밤에 굉장히 좀 속도를 많이 내면서 뒤에서 쫓아와서 거의 나란히 달리다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 일단 이제 바깥에서 육상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바다 같은 경우에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예. 조금만 더 이 원래 가던 항로를 변경하기만 하더라도 충돌 위험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해경은 오후에 이제 그 낚싯배도 혹시 과속을 하지 않았는지 또 당시에 좀 상황은 어땠는지 선내에서 이제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워낙 두 배가 충돌했지만 뭐 둘 그 규모가 워낙 달라서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경차와 대형 트럭이 충돌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에서 비교를 하자면 큰 대형 리무진 관광버스가 소형차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톤수를 보게 되면 급유선이 336톤이고 낚싯배가 7.7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어떤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해경은 조명탄 340여 발을 발사하며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낚싯배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원인 또 생사를 가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김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긴급 체포된 급유선 선장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급유선 선장의 과실로 이게 이제 종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부 본인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시인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낚싯배 승객에 의해서 조금 확인된 진술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나기 전에 뒤에 있던 급유선에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충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굉장히 긴급하게 이걸 목격하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피하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먼저 낚싯배가 지나가고 있었고 지금 뒤에서- 화면에 보면 뭐 방향은 조금 틀립니다만 먼저 지금 진입을 낚싯배가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맞습니다. 그 뒷부분에 왼쪽에 후미를 지금 급유선이 들이받은 거잖아요. 네, 왼쪽 선미 부분 부분이 있고 있었고 튕겨져 나가서 그 급유선에서 그 배에서 잡아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내려줘서 그 3명을 일단 구출이 됐고요. 대부분이 이제 선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선실 안에 들어가 있던 한 명은 선실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틈새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구조가 됐고 이제 나머지 7명이 구조가 되는데 예. 나머지 3명이 남는데요. 네. 3명의 경우에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지면서 그 선실 안쪽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보통 물이 꽉 차는데 네. 차지 않고 잠깐 빈 공간이 있었다는 그렇죠. 배가 그냥 뒤집어지면서 네. 일부 이제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해경에 신고를 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다음에 1시간 30분가량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해경에서 구조가 된 것이죠. 네. 일단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유일한 지금 목격자가 사실상 그 생존된 그러니까 선실 밖에 있던 3명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그분께 좀 아무래도 사고 트라우마를 좀 힘들어하고 있겠지만 조심히 그 상황을 여쭤봤거든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가는 방향으로 왼쪽 선미를 들이받더라고요. 네,